안녕하세요. 이미란 발효학계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5개로 담그는 전통 고추장. 고추장 재료는 5가지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메가, 쌀, 고춧가루, 메주가루, 소금. 이 5가지로 전통 고추장을 담궈야 되는데요. 먼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이는 이 메가, 엿기름, 경상도에서는 질금이라는 말로도 쓰잖아요. 제가 직접 보리를 갖다가 싹을 냈거든요. 이거 싹 낼 때 힘든 게 싹이 나기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한 싹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3번을 뿌리를 다 뜯어줘야 돼요. 그 물이 뜯어져서 상처를 주면서 더 단맛이 나거든요. 그 단맛이라 하면 더 효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쌀가루고요. 이 엿기름과 쌀가루의 비율은 대부분 엿을 고을 때 사람들이 엿기름 1에다가 쌀 2를 넣는 분도 계시고 쌀 2에다가 엿기름 2를 넣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저는 효소가 많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엿기름 2에다 쌀을 2를 넣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엿도 엿기름 2kg에 쌀 1kg로 만들면 엿이 1kg 정도가 돼요. 거기에다가 또 한 300g 정도의 쌀로 식혜를 만들어서 식혜를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서 뜨겁게 끓으면 이 식혜물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녹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드는 고추장 엿을 만들 수 있는데요. 고추장 담글 때 고춧가루 푸는 것을 그냥 물에다가 엿을 풀어서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한다든지 하는 건 정말 노굿이에요.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 속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서식하기도 아주 힘든 환경이고 고추장이 익어도 속에 고추장샘이라고 맑은 물이 고이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엿 준비를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집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쌀가루로 오랫동안 6시간 정도를 고아서 고추장 엿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엿을 먼저 구입을 하거나 조청을 100% 쌀 조청을 구입하거나 집에서 만들어서 엿을 이렇게 놓고 다른 음식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조청을 사용하다가 고추장을 담글 때는 식혜를 진하게 해서 식혜를 뜨겁게 펄펄 끓는 식혜를 이 엿에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거르면 돼요. 지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추장 엿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말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식혜를 진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청에다가 이렇게 식혜를 짜서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식혜가 지금 딱 건더기 빼고 1리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2리터가 되겠죠. 거의 정확할 텐데 조청 1리터, 식혜물 1리터 준비된 것이 그래서 2리터가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한 고추장용 식혜와 고추장용 식혜나 일반 우리가 먹는 식혜는 똑같은데 메가를 좀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엿기름을. 왜 메가를 많이 넣냐면 정말 우리가 뭐 효소가 건강에 좋다, 효소 음료, 뭐 효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엿기름을 많이 넣어서 담근 고추장은 아주 질이 좋은 효소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엿기름을 많이 넣어서 효소를 많이 포함시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엿기름도 이렇게 직접 만들고 그걸 사용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엿기름들도 깨끗하고 좋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식품안전나라에서 다 허가된 제품들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골라서 잘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저처럼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엿기름도 직접 기르고 고추장 메주도 직접 만들고 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좋은 제품을 사다가 사용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장 엿이 다 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잘 녹아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소금을 넣는데 이제 이 쌀 1kg에
엿기름 2kg를 넣으면 1kg의 고추장 엿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kg를 준비해 놨잖아요. 2리터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매가 2kg에 쌀 1kg 정도의 분량으로 지금 2kg의 고추장 엿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고추장을 만들 때 대부분 고추장 담으니까 고춧가루부터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맛도 없고 간 맞추기도 힘들어요.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건 재료는 매가, 쌀, 고춧가루, 메주가루, 소금이지만 넣는 순서는 반대로 넣어야 돼요. 소금 넣고 메주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을 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간이 맞고 싱겁거나 짜지 않아서 실온에 두고 먹어도, 발효식품은 실온에 두고 드셔야 돼요. 냉장고에 드시면 안 돼요. 요즘 냉장고는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발효되지도 않고 살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발효식품이 변해버려요. 맛없어져요. 절대로 좋은 발효식품은 냉장고에 두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였죠? 소금부터 넣어야 되겠죠?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은 이게 2리터였기 때문에 절반씩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메가가 2kg면 쌀은 1kg, 쌀이 1kg면 고춧가루는 500g, 고춧가루가 500g이면 메주가루는 250g, 0.25. 그러면 소금은 이 메주가루의 절반이기 때문에 몇 g이었어요? 산수가 잘 안 돼. 125g. 이렇게 넣으면 돼요. 125g 정도를 넣으려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 주먹을 했을 때 이게 50g이에요. 그럼 125g이면 2주먹 반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툭 잡아서 2주먹 반. 이 정도 그냥 탁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아직 뜨뜻하거든요. 뜨뜻하기 때문에 소금이 잘 녹아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2주먹 반을 넣어서 이렇게 저어줘요. 물론 여기에 계량 컵들이 있고 뭐 전자저울이 있고, 그런데 전통 음식을 만들 때는요 내 손이 저울이어야 돼요. 왜 내 손이 저울이어야 되냐면 보통 내 손의 크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감각으로 딱 쥐었을 때 보세요. 이렇게 한 주먹 딱 쥐어서 이게 한 컵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주먹을 딱 넣으면 딱 한 컵이 돼요. 이렇듯 자기 손으로, 어떤 사람은 700g이 쥐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 다 500g, 50g 쥐어져요. 제 손으로는. 그래서 손으로 턱턱 집어넣으면서 음식을 해야 음식도 맛있고 하는 재미도 나요. 계속 계량컵 쓰면 재미없거든요. 지루해지고. 소금이 거의 이제 녹았어요. 이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짜.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지 싶을 만큼 짜요. 소금이 다 녹고. 할머니들이나 어른들이 담글 때마다 장맛이 달라지고 간이 달라지는 건 그 정확한 그 계량하는 습관,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추장 담을 때는요 연물에다가, 뜨거운 연물에 바로 소금부터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도 더 달아지고요. 약간 뜨거운 물에서 녹으니까. 그리고 소금도 완전히 용해된 상태에서 다음 재료를 넣으니까 손쉬워요. 자, 그러면 아까 2주먹 반을 넣었잖아요. 소금은 배로 높아가야 되겠죠. 그죠? 레시피가 소금, 그 다음에 넣는 게 메주가루잖아요. 소금에 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갈 때는 배 절반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배를 넣어야 되잖아요. 125g 서로 소금을 넣었으니까 500g 넣어야 되겠죠. 소금을 125g 넣었으니까 메주가루는 250g 넣어야겠죠. 그럼 5주먹 넣으면 되는 거예요. 5주먹. 아까 2주먹 반 넣었으니까. 자, 이쪽으로 저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2, 3,
넷, 다섯. 그냥 이렇게 저으면 돼요. 깨끗이. 이렇게 해서 저으면서, 그런데 메주가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으면서 메주가루는요, 지금 시중에 가면 밀키트로 고추장 메주가루, 막장가루, 된장가루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계량 메주라고 써 있잖아요. 전통 메주가 아니라. 그런데 된장 담는 메주도 집에서 담는 건 네모난 모양으로 전통 메주라고 담가서 말려서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고추장 메주는 겨울에 하는 게 아니라 추석 지난 여름에 초가을에 해요. 묵은 콩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띄우는데, 왜 그때 하느냐면 그때 공기 중에 있는 부유균들 중에 굉장히 건강에 좋은 황국균이라고 하는 균이 그때 착상돼서 배양되고 잘 성장해가지고 맛있는 고추장 메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통 고추장 메주는 그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추장 메주가 이제 잘 개졌는데, 이번에 마지막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추장을 완성해야 돼요. 그런데 마법의 스프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메주가루보다 고춧가루는 배를 더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kg를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내가 2kg 할 때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게 있어서 그래. 500g을 넣어야 돼. 그러면 10주먹 넣으면 돼. 10주먹. 자, 10주먹 굳이 팍 넣지 않고 이렇게 저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까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저으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묽은 것 같은데 고추장이랑 메주가루가 계속 부르면서 돼지거든요. 그래서 막 저어야 돼요. 막 저으면 맛있는 고추장이 되는데, 이 맛있는 정도가 중요하겠잖아요. 고추장 얼마나 흔하고 어디서나 살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고추장 파는 곳이 거의 다 있어요. 전에는 유학 가거나 해외여행 갔을 때 고추장 같은 거 먹어보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 어딜 가나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이 커져가지고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나 다 있는 고추장은 특별하진 않아요. 그리고 식품 제조에서, 농가공 식품에서 그 알코올을 3%까지 허용을 해요. 변하지 않도록. 그런데 요즘 할머니들은 집에서 고추장 담근다고 방앗간에서 그 물엿, 메가로 담근 조청이 아닌 화학 약품으로 처리된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메가 한 통에 뭐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고춧가루 갖다 그 메가도 아닌 화학 물엿을 갖다가 또 고추장 메주 갖다가 그냥 배 앞에서 엄마가 만든 고추장이라고 주는데, 그건 진짜 사기예요, 사기. 재료가 중요한데, 왜 재료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고추장이어야만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성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려면 각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 환경 때문이래요.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정말 점도도 적당하고 맛도 한번 볼까요? 진짜 깜짝 놀라게 맛있어요. 예술이에요, 예술.
이건 그냥 고추장이 아니다. 예술이다.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고추장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꼭 해보시는데 기억할 게 메가를 많이 사용해서 식혜를 좀 진하게 만들어 가지고 엿까지 곱기는 힘드니까 그 식혜물에다가 엿을 1대1로 이렇게 잘 용해시켜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5개로 기억하면서 배합하면 가장 맛있는 전통 고추장이 돼요. 이미란 발효학교였습니다. 이미란 발효학교는 양평에 있어요. 감사합니다.